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은행에 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 바로 이자입니다. 이 이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자를 처음에 계약했던 것보다 깎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제도인데요. 나의 대출, 이자를 깎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기존 은행 그리고 인터넷 은행까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보험회사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몇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제도가 과거부터 있어 왔긴 있어 왔지만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이 제도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니 대출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제도를 알려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 제도가 지난해 연말에 통과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출을 할 때 이용하는 곳이 대부분 일반 시중은행일 겁니다. 여기에 소액이라면 인터넷 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가입하고 있었던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금리, 그러니까 이자가 많이 비싼 곳이 보험회사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보험회사 정말 금리가 좀 내리긴 내려야 하는데요. 그런데 웬만하면 먼저 금리를 내려주겠다라고 나서는 금융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신청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금리 인하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가 지난해 11월 24일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요, 이런 금리 인하 요구권을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게 되면 보험회사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이런 금리 인하 요구권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는다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이죠. 금리 인하 요구권, 그러니까 이자를 깎아달라라고 요구하는 권리인데요. 이 내용은 은행이나 보험회사,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 금융회사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용공여 계약, 그러니까 대출 계약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법상 용어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돈을 빌렸을 때 이때 대출하는 분이 신용상태가 돈을 빌렸을 때 상황보다 나아졌을 때, 내가 그만큼 신용상태가 좋아졌으니 이자를 좀 깎아달라 라고 신청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금융회사는 반드시 답을 해 주어야 하는 제도이죠. 여기서 말하는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취업에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나의 신용 상태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승진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의 재산 상태나 신용 상태가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죠. 또 각종 전문 자격증들을 취득했을 때 이때도 나의 신용이 개선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격증은 대부분 전문 자격증들을 이야기합니다. 전문 자격증,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의사, 이런 자격증들 외에도 많은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런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나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다라고 금융회사에서는 판단해 줍니다. 또 하나는요, 개인이 아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 상태가 개선되었을 때도 기업에서 빌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깎아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재무 상태가 좋아졌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신용평가 등급이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신용평가 점수가 상승하게 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대출을 받을 당시와 신용 상태가 바뀐 경우, 개선된 경우, 그러니까 취업이 되었다, 승진을 했다, 자격증을 땄다, 또는 기업의 재무 상태가 개선되었다든지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평가 점수나 등급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을 할 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대출 받을 때 금융회사에서 나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안내하지 않았다면 법을 어기고 대출한 것이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께 안내를 했지만 작은 말로 했든지 빠르게 안내하고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출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시고요. 여기에서 금리가 몇 %인지도 보시고
내가 신용이 개선되었다, 점수가 올라갔다, 여러 가지 자격이 변동되었다 한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 꼭 청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요, 금융회사에서는 1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드리겠다, 못하겠다 라는 이유를 10일 이내에 반드시 통보해 줘야 되는데요. 만약 금리 인하를 해주지 못한다면 왜 못해주는지 사유를 반드시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대출을 받고 이자 내기 힘드신데 나의 신용점수나 여러 가지 신분과 관련한 변동사항이 있다면 꼭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2017년에는 8,306건, 2018년에는 12,167건, 2019년에는 34,705건, 그러니까 계속 금리 인하 요구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 건수,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얼마만큼 인하를 해줬느냐인데요, 2017년에 8,306건 중에 4,900건, 50% 이상은 수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19년에도 34,705건 대비 18,801건,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10월까지 5대 은행의 금리 인하 요구권 관련 실적을 살펴보면 국민은행은 5,912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고요. 액수는 48억 이상 이자액을 인하했습니다. 수용률 46.7%,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한은행은 수용률이 가장 낮았는데요. 7,063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이자액은 16억 9천만 원 정도 인하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나은행 1932명 혜택을 받았고요. 수용률은 53% 정도, 우리은행은 4,877명 72.7%, 시중은행에서는 조금 높은 편인데요. NH농협 단연 높았습니다. 9,334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96.4%,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인하된 이자액도요 130억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은행별로 수용률도 다르고 인하된 이자액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 이런 부분을 모든 은행이 기준을 통일해 달라라는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 내용을 시중은행과 회의를 통해서 논의하고 금융위원회에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신청 절차도 단순화되고 수용률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께서 대출을 받으신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금리 인하 신청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개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신용 상태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내가 승진했다라는 것들을 확인시킬 수 있고요. 대출 당시 취직을 하지 않았다면 재직 증명서가 나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다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딴 분들이라면 자격증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이 상승했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 여기에서 문의하셔야 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만약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오늘 당장 은행에 전화하셔서 부담스러운 이자 꼭 깎아달라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